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콕콕 집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 5가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과 관련된 변동성 큰 원자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그리고 천연가스 메인으로 볼 텐데요. 대표님.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원자재 전반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네요. 네, 이쪽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님이 모르시면 여기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제가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전혀 오히려 딱 중간에 있으니까 냉철하게. 중간에서 간 봐라. 네, 그래서 한번 이 타이밍을 한번 일단 예. 농업부터 볼게요. 농업이 그래도 오전에는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 역시 좀 출렁거림 크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섹터는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테마주를 매매하고 섹터 매매하면서 그래도 일단 오늘 한번 뭐 해볼까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마주를 매매하는 그래도 그 트레이더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 너무 식상합니다. 식상합니까? 네,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고점도 한번 만든 게 있고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훨씬 세더라고요. 근데 이런 몇 개 종목들 제외하고는 계속 이슈가 죽었다 살았다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반복하라는 얘기지. 이걸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될까요? 라는 쪽에서는 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물음표. 네, 근데 여기다 또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그러면 협상하면서 군대를 뺀다고 그러는데 뺀 게 아니라 미국은 그게 아니라 재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못 믿는다. 그렇죠. 우리도 계속 공격할 거다라는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휴전 협상하는 사람들이 왜 미사일을 쏘죠? 왜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서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일찍 기대감을 반영한 그냥 너무 크게 해석을 한 걸까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은 진짜 지나가는 거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은 거기다 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한때 그 빌미로 인해서 올랐던 이런 사료, 비료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대표적인 동향들은 수산도 마찬가지고요. 왜 수산이 뛰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그랬기 때문에 수산이 움직였다는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 빼고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지금 앞으로 추세적으로 가겠다라는 상황은 절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 수산 쪽의 종목들은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 지금 펀더멘탈이 충분히 돼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치를 받아야겠네 하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투자의 영역은 아니다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천연가스 쪽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쪽에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 쪽은 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슈로 움직이게 되면 대표적으로 GSE나 대성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왜 이런 쪽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만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빌미로 삼아서 테마주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러면서 움직였던 거 자체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장중이나 아니면 또 단타로만 하셔서 그냥 한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외. 나머지 분들은 이런 쪽에서 너무 크게 이슈를 안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삼성전자도 고민해야 되죠. 현대차도 고민해야 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쪽은 지금은 투자의 영역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여기는 조금 더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도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요. 건설, 조선, 펀더멘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사실 대표님 컸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그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민이죠? 네, 경민인데요. 우리 경민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비싸지는데 원자재가? 이렇게 돼서 경민이 잠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대요. 금방 오겠네요, 그러면? 밥 먹고 오는데 비싼 밥 먹고 오나 봐요. 아직 안 옵니다. 그럼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2차원에서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이제 조선이나 건설 마찬가지로 둘 다 이 섹터는 될 만한 섹터죠. 그렇죠. 안 되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되긴 되겠는데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요즘 계속 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건자재가 그렇게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분석기관에 따르면은 그렇게 오른 건자재 가지고 뭐 이젠 시멘트도 없어서 건설 현장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쪽도 우려가 나오고요. 크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쇼티지 그리고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수익이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네. 게다가 또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아직 부동산 공급과 관련돼서 이제 개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네. 아직은 확인이 조금 덜 됐죠. 근데 그 부분은 될 거로 봐야 되겠죠. 보니까 네. 벌써 오다 보니까 뉴스에는 이제 대출마저도 기준 시가 15억 이상은 아니었는데 뭐 20억대로 높여준다고 하게 되면 오. 네. 한 채 더? 아니요, 한 채도 없어서요. 네.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긍정적이겠다라는 네. 쪽은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정책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이 리스크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대표님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기대감이나 변화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고민스러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다가도 약간 좀 추세적으로 제일 못 가는 건데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쪽도 지금 철강 올랐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들 다 올랐죠. 그러면은 가격을 받아놓고 네. 배를 만들기로 받아놓고 가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좁혀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다 하는 게 조선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다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Q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마진은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줄은 마진을 오히려 Q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실적 흐름들은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Q는 수주죠. 네. 수주는 그대로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일단 너무 큰 걱정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되 변화가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화되기까지는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과 다르게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고 그리고 견조하게 기대감도 안고 있는 쪽이라서요. 네, 그래서 건자재 쪽에서는 네. 그래도 건설보다 그럼 건자재는 괜찮겠지. 가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금강공업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인화전공도 눈길이 가고요.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실린더, 그러니까 네. 즉 저속 엔진이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이제 실린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안에 또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도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를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다 기계 부품 쪽이죠. 네. 그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저희가 팁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이슈 5G 관련주입니다. 대표님, 네, 제 마음 통했죠? 부끄러워요 이 얘기 드리려면. 예, 저도요. 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정말 궁금합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가 제 스스로가 많이 납득이 안 돼서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네. 이렇게 강한 겁니까, 오늘? 로봇이라면서요? 그게 5G도. 예, 그래서 네. 통신 섹터가 나서니까 이제 5G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자율주행서부터 모든 이런 혁명의 중심이 5G인데 그동안 많이 안 가서요. 네, 안 갖고 몇 번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그럼 5G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필요하고 그러면 깔아야 됩니다. 왜 안 까나요? 그러니까 통신 부품사들이 안 갔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통신사들이 깔까요? 비용이 근데 네. 이게 좀 정책적으로도 약간 좀 잡음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네. 통신사들이 5G를 그럼 추가적으로 더 까느냐? 이러다 보니까 통신사를 까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기로 했던 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지금 뭐 리오프닝 시대에 다시 5G를 더 깔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네. 그냥 바로 6G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관련주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6G 관련된 또 통신 부품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거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먼 얘기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업체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뭐 상용화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점은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직 본격적보다 이제 시도가 막 들어와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나오는 통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쪽에서 수주를 따온 이런 쪽이 더 좋겠죠. 대표적으로 뭐 HFR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런 어떤 성과를 내는 업체 쪽으로만 한정돼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개연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차라리 이노와이어리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나머지 쪽은 일단 뭐 KMW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네, 그런 쪽은 내수 기반 쪽에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수주 잔고 보자. 앞으로 수주 동향들 보고 그 다음에 골라서 매매하자라고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5G 이번에는 좀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주가 키워드라는 점 언급해 주셨다는 점 메모를 해두시고요. 네 번째 이슈 속도 내서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수익성 개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험주 지금 계속 뭐 수급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담아도 될지 대표님 궁금하네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뭐 일본 같은 차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딱 팔짱 끼게 되죠. 사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죠. 맞아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을까 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금융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저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조정 나왔다가 또 다른 거 막 보다 보면 또 언제 올라가 있고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근데 금리 인상기에는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 쪽에서 이런 은행 보험 쪽은 보는 게 맞다.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히 리오프닝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실적을 보게 되면 사고율이 줄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됐고 게다가 지금 만약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올리겠죠. 사고율이 늘어난다는 핑계. 너무 이 근거로.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냉철한 분석이긴 한데,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인하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인하한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대표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또 실손보험률은 또 올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품목들, 그러니까 질병 품목들의 수가를 다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받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커버가 안 된다. 이런 쪽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회사들이 저를 안 좋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좀 회사별로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가장 그래도 관심 있게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그냥 무난한 게 현대해상 같습니다. 뭐 한화손해보험이나 DB 손해보험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보다는 그래도 지금 저평가의 흐름이나 변화를 봤을 땐 가장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나은 선택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4월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에 임박해 옵니다. 오늘 오후에 좀 시선을 변경해야 될까요? 실적주에 대한 주목도 높아질 가능성 어떻게 염두에 두고 우리 전략 잡으면 대표님 좋을까요? 네, 또 오랜만에 오늘 왜 올라요, 주가가? 오늘 저도요. 3거래 연속 상승이던데 악재에 무난해져서일까요? 미국 시장 하락하는데 오르는 거 참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거를 춤을 춰야 될지 그래도 아니면 오르는 건 좋은 거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음 실적 시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길이 가지만 별로 그렇게 썩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들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바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찾는다. 지금부터는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발표될 수출입 동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출 동향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은 1분기 실적 좋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찾아보자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임의용기기 쪽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오늘도 좀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뭐 클래시스나 뭐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괜찮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리오프닝 쪽인데 벌써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언급해 주셨네요. 자, 5개 이슈 오늘 커버해 봤습니다. 원픽 볼 시간이네요. 대표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그냥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무난한 선택 네 번째?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현대해상 보시면서 그냥 지금 가격대 밑으로 32,000원대 밑으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좀 또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4만 원대로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 수는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현대해상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